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벤자민 신일섭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올해는 대선의 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선은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미국은 1년 내내 선거를 하죠. 미국 그 정치 얘기하니까 아주 편하네요. 우리나라 정치 얘기 맘대로 못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그 1년 내내 하는데 중간에 후보가 그냥 사퇴하면은 일찍 결정돼서 김이 셀 수도 있고 끝까지 하면은 계속 가봐야죠. 근데 3월 달 정도 되면은 한 번에 10여개에서 한 번에 하루에 하는 날 있거든요. 거기서 대부분 승부가 기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뭐 모르겠죠. 누가 될지. 소장님께서는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힐러리가 될 줄 알았는데 네. 트럼프가 돼버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뉴스에서 다 힐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언론에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다 힐러리 편이었다고. 언론이 편향됐다고. 그래서 그때 뭐 못 잡아냈는데 이제 또 거기서 잡아낸 사람들은 엄청 떴죠. 근데 뭐 지금도 뭐 알 수가 없죠. 지금. 근데 이거 남의 나라 뭐 천조국을 걱정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또 되면은 계속 또 뭔가 까먹을 것 같고 트럼프가 되면은 또 어떤 방향으로 흘지 몰라서 지금 근데 전 세계가 약간 우익화되고 있는 경향이 세게 나오고 있죠. 지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제가 어려워서 그래. 경제가. 우리 웰컴 투 동막골 보면은 이념이고 나발이고 일단 먹고 살아야 그게 이념. 일단 배가 고파 죽겠는데 꿀꿀이죽도 못 먹는데 거기서 무슨 우익좌익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선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강한 지도자가 필요해가지고 지금 유럽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강한 정권, 자국 중심주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미국도 트럼프가 굉장히 우세할 확률이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물론 미국은 뭐가 잘 나가고 있지만 역시 빈부격차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인앤아웃 지점이 처음으로 폐쇄됐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는 지금 마약 환자들이 들끓어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 JP모건 헬스케어 그 컨퍼런스 열리는 호텔 앞에 좀비처럼 약 맞은 애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빈부의 격차가 심각한지 그리고 아예 자물쇠 채워버리잖아요. 마트에 다 훔쳐가고 그리고 세계에서 거의 1등인가 2등 하는 유튜버가 그 실험했잖아요. 차에다가 독가스 설치한 다음에 훔쳐가는 그 도둑들 못 살게 구는 영상 찍었는데 다 차량 털이가 너무나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국 중심주의 무슨 난민이고 뭐고 받을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측면 무슨 민주주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 국회의사당 벽을 기어 올라가든 뭐든 어쨌든 내 밥그릇 챙겨주는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지금. 약간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미국 대선 전에 다른 유럽이라던가 아니면 이 아시아 일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다 강한 우익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예전에 응답하라 1988이 한창 유행했을 때 해리가 연기했던 덕선이 남편이 태기 역할을 연기한 박보검이냐 아니면은 정파리 역을 맡았던 류준현이냐 그래서 어남택, 어남류파가 나뉘었었는데 이번 미국의 대선에서는 어데트가 대세라면서요. 근데 이것도 뭐 한쪽의 의견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냥 1탄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어데트가 지금 트럼프가 먼저 나섰으니까 민주당보다. 그래서 이제 뭐 바이든이 아직도 강세라는 뭐 저기도 있죠. 왜냐면 지금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아이오와주에서는 코커스가 이러는데 코커스는 당원 대회예요. 우리 지금 막 신당들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당원들 많이 모집하고 있죠. 이번에 개혁신당도 보면 온라인으로 당원 모집하잖아요. 당원이 된다는 건 뭐예요? 당비를 납부하는 그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당비까지 해서 가입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자꾸 가입하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적극적인 사람들이죠. 당비를 내고 활동하는 당원들이에요. 그 당원들만 투표를 하는 게 코커스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초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가.
왜냐하면 절대적인 열렬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51%, 론 디센티스가 21.2, 헤일리가 19.1 나왔죠. 이거를 보고 나서 바로 디센티스가 사퇴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열립니다. 이건 뉴햄프셔는 코커스가 아니고 프라이머리네요. 그러니까 당원대회가 아니죠. 당원을 포함해서 일반 국민도 투표한다고 해서 프라이머리인 거예요. 대부분의 주가 프라이머리를 택하고 있는데 아이오와 주에서만 코커스를 합니다. 당원대회. 근데 이게 첫 번째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디센티스를 날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헤일리가 43.3, 트럼프가 54.3이 나왔어요. 뉴햄프셔에서. 여기서도 10% 차이로 져버렸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까지 포함된 프라이머리로 했는데도 10% 이상 격차로 이겨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적극적 지지층 혹은 이 일반 지지층도 지금 트럼프를 원하는 이 국민이 많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뭐 다른 분석을 하시는 분은 있어요. 여기서 분석을 해봤더니 고소득 그리고 좋은 도시 사는 그 사람들은 헤일리를 뽑았다. 우리나라도 항상 역대 다 그래요, 사실. 그쵸? 특정 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팩트니까요. 농어촌 지역이라던가 블루 칼라가 우 쪽이 많고요, 항상. 좌쪽이 뭐 도시나 화이트 칼라가 많은 것들이 그냥 데이터상으로 나온 건데 다 비슷해요, 세 개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대도시로 가거나 아니면 그 확장이 되었을 때 이런 표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트럼프가 되더라도 그럼 이제 헤일리의 표가 트럼프로 가서 뭉쳐야 되는데 안 뭉치고 그 표가 바이든으로 갈 가능성을 여기서 보는 거죠. 그 보시는 분들은 아주 기세 좋게 2연승을 하고 2연승이 최초입니다. 1976년도에 아이오와 코커스가 공화당 첫 경선으로 지정이 됐어요. 민주당도 아이오와에서 하거든요. 여기 제일 조그만 시골인데 첫 번째니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금 되어서 둘 다 이렇게 하는데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연승한 거는 현직 대통령 보고 대선 후보 중에 트럼프가 최초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연승 기록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결국 헤일리 표가 바이든한테 갈 가능성 때문에 둘이 만약에 맞붙는다면은 뭐 약간 불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럼 지금 트럼프 독주에 무색해진 헤일리 돌풍의 경선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뭐 트럼프는 빨리 사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도 연방 대법원의 그 판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트럼프는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국회의사당 벽을 기어 올라가서 지지자들이 그 상하원이 바이든 대통령 그 마지막 도장을 대통령으로 임명하는 도장을 찍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을 뒤에서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전직 대통령인데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범죄자도 머그샷을 안 찍어줘요. 미국은 대통령이 트럼프가 웃으면서 머그샷을 찍잖아요.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선진화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머그샷을 찍을 정도로 뭐 자기는 즐기는 모습이었지만 망신을 당하면서 지금 그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 후보 측면에서 그렇게 된다면 더 큰 타격이죠. 근데 만약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나면은 힘이 세지죠. 공화당 대선 후보로 뽑혔는데 이 지금 저기 법조계에서 사실 저기를 건드리기가 사실 굉장히 애매해지는데 만약에 헤일리랑 경선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좀 위험하죠. 그래서 빨리 사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헤일리 보고 어차피 안 되는 거를 왜 하냐고. 새 대가리라고 했죠. 제가 한 표현이 아니라 트럼프가 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헤일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헤일리는 거기다가 닭 대가리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안 하고 이런 혼란을 조장하는 이런 인물은 별로다라는 너무 연약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안 되죠.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 전두광의 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강하게 이끌어주는 리더를 원한다. 그거랑 똑같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강하게 이끄는 저런 불도저 같은 스타일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 3월 달에 그 10여개의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서 완패를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트럼프는 저기 사퇴를 시키고 내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정이 돼가지고 법적인 문제에도 좀 방어벽을 치기를 지금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가 이렇게나 의기양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초기 경선에서 이렇게 연승이 나온 거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전직 대통령을 제외하고 최초입니다. 트럼프가 그 후보 중에는 최초예요. 아이오와 뉴햄프셔 연승 최초 기록이어서 이것도 어떤 기념비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좀 후보가 약합니다, 지금. 그 사법 리스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빠르면 2월 달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답니다. 2월이면 얼마 안 연방 남았네요. 대법원의 결과가 빠르면 2월 달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렇게 급하게 빨리 헤일리 보고 사퇴하라고 지금 종용을 하고 있으나 헤일리는 자기는 투사라고 합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근데 그게 겹쳐 있어요, 지금. 2월 달, 3월 달에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열리는 그 시점하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오묘하게 겹쳐 있어가지고 어떤 게 먼저 진행이 되느냐가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좀 심리가 지연되는 사이에 트럼프가 거의 승리 확정적인 결과가 나와버리면은 약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되겠죠. 뭐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2월 달, 3월 달에 결국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월 달, 3월 달이 거의 기로점이에요. 여기서 헤일리가 한 번이라도 이기지 못하면 그대로 그냥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분기 안에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빅뱅이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그냥 이겨버린다 이거 말씀이시죠? 이겨버리던가 아니면 저기 경선을 하고 있는 도중이나 그 전에 연방대법원에 아주 트럼프에게는 결정적인 심각한 결과가 만약 나온다면 범죄자가 돼버린다면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 죄를 사면해버리는 이거는 저기 아무리 지금 트럼프를 인정하는 미국이라도 글쎄요. 마틴 루터킹 목사와 뭐 링컨 대통령 여러 부분들이 이룬 민주주의를 완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허용하지 않지 않을까요? 이 디지털 월드 에코지션 이 트루스 소셜의 모 회사와 합병 이슈가 있었던 회사인데 이게 또 트럼프가 주장했던 부정선거와도 관련이 있었던 회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트럼프 관련주가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디지털 월드 에케이션 DWAC죠. 트럼프 2020년 대선 패배 후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지지자들을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2021년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입을 주도를 해서 의사당 벽을 기어 오르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지금 벌여가지고 그 당시에 1월 6일에 상하원이 대선 결과 인증을 하는 그날이었는데 저지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트위터에서 영구 퇴출당하고 유튜브 무기한 퇴출 조치, 그 나머지 페이스북이 뭐고 다 퇴출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트위터랑 이름도 비슷할 뿐더러 트위터는 지금 X로 바뀌긴 했죠. 그 당시에 우리 트윗 리트윗한다고 했잖아요. 트윗을 트루스, 리트윗을 리트루스 거의 유사하게 베끼기 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트위터를 그대로 비슷하게 베껴놓고서 트루스 소셜에서만 활동을 하겠다. 나는 너네가 버린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다 필요 없다. 이래 놓고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샀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뭐 완벽한 트럼프 지지자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걸 싫어해요. 어떤 뭐 한쪽을 뭐 극단적이라고 해서 배제하는 거를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트럼프 계정 부활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들어오면 또 눈치가 보이니까 몇 달 후에 복귀를 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X에도 지금 X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만든 트루스 소셜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트루스 소셜이 처음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지금 X 이겨버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길 만큼은 되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트럼프 추종자들과 우익 세력들이 완전히 몰려갔는데 확장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X로도 또 갔어요. 여기서 지금 그 X에다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은 뉴햄프셔에 아까 승리한 뒤에 헤일리가 지금 돈을 엄청 썼거든요. 헤일리가 트럼프보다 돈을 많이 써가지고 광고를 더 했는데도 2연패를 해가지고 지금 다 떠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헤일리에게 기부하는 누구든지 이 시간 이후로 영원히 마가 캠프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제 또 눈치 빠른 돈 되는 사람들이 쩐주들이 이러면은 나중에 트럼프 쪽에도 못 가겠는데 하고 헤일리 쪽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도 헤일리에게 굉장히 불안 요소로 갑니다. 근데 마가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것 때문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 마가라는 가치 아래 강력한 트럼프의 리더십을
이 원하는 군중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열렬 지지층들이. 그리고 이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인데 바로 이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랑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 이 두 개를 합병을 시켜서 뉴욕 증시의 우회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DWAC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이 지금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지금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은 스펙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스펙으로 합병해서 유명한 게 그 애니팡을 했던 썬데이 토즈가 요즘 애니팡 이후에 스틱적이 없어서 어떻게 됐죠? 주식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썬데이 토즈가 스펙을 합병한 거죠. 스펙은 그냥 돈 뭉치예요. 그냥 합병에 성공을 못하면은 채권자 입장에서 그냥 우리가 거기 투자를 했다가 이자만 받거나 만기가 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갖고 그냥 나가고 이제 해산되는 거죠. 근데 합병에 성공하면은 그 스펙 돈 뭉치가 회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직상장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 대비의 여러 저기가 있잖아요. 코스피 직상장, 코스닥 직상장, 아니면 코넥스 시장 상장, 아니면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 아니면은 나쁘게 그 빈 껍데기 회사를 사가지고 아주 조막손들이 조그만 회사를 먹어가지고 그렇게 우회 상장하는 아주 나쁜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도 지금 스펙을 통해서 이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이 트럼프가 거의 트위터를 베끼듯이 만든 트루스 소셜 여기에 모해산 겁니다. 그거를 합병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만든 스펙 이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이 지금 트럼프 관련주 이 탑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아마 이 그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테마주들도 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테마주들은 어떻게 갈릴까요? 다른 테마주는 일단 제일 유명한 게 페니 삼총사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 저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있잖아요. 동전주 무슨 시가총액 2, 300억짜리 무슨 500원, 600원짜리 하는 거를 보면서 아 저런 거를 하면 안 되죠. 뭐 올바른 투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하시는 분들은 반문을 합니다. 그럼 올바른 투자가 뭔데? 그럼 너네가 하는 올바른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나는 이게 올바른 투자고 나는 이게 돈을 벌었으니까 나한테 좋은 거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슨 뭐 올바른 투자라고 사실 뭐 이론적으로 굉장히 뭐 안정적인 기업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니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본인이 만족하고 본인이 수익을 거두고 그게 본인이 좋은 회사로 생각하면 본인한테는 올바른 투자겠죠. 그래서 걔 올바른 투자니 그거를 저의 잣대로 나누고 싶지 않아요. 이거 페니 주식이고 저는 동전 주식이라고 뭐 욕하고 이런 거 이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황금 주식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우량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 저게 동전 주식이고 저런 뭐 정말 저기다 웨이스트 주식인데 밈 주식이라고 하기도 하죠. 막 레딧이라는 그 투자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로빈후드도 있었고 밈 주식이라고 게임스타 막 공매도 세계 이겨보겠다고 미국에는 공매도 전문 리서치 기관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공매도 얘기만 하면 저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거긴 아예 공매도 리서치 회사가 독립 리서치가 공매도 리포트만 써요. 계속. 예를 들어 중국의 이항 홀딩스 같이 그 가짜로 가봤더니 무슨 시골 골목에 아무것도 없는데 폐지 줍는 노인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데 공장이 있어요. 그런 거 보고 공매도 리포트를 내고 이런 거죠. 그런 거는 진짜 나쁜 걸 딱 찝어주는 거죠. 어쨌든 그런 데서도 막 거론이 많이 되는 주식인데 MARK가 있고 PHUN이 있고 RUM이 있습니다. MARK라는 티커를 가진 거는 리마크 홀딩스거든요. 이거는 인공지능 회사인데 얘네가 미국에서는 리마크 브랜드를 팔고 중국에서는 칸칸 브랜드를 팔아요. 근데 예로 들면 얘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얘네는 중국이에요. 역시. 그 이양 홀딩스에 대해서 공매도 리포트를 냈던 그 독립 리서치가 이 종목에 대해서도 공매도 리포트를 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회사가 칸칸 AI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판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이걸 학교에 적용하면은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한테 이 AI가 판단한 빅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요. 무슨 빅데이터? 학급 안의 학생들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면 전 학교의 학생들의 성향이 다 틀리고 학습 태도도 다르고 학습의 그 능력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AI가 분석해서 그걸 제공합니다. 빅데이터가. 그러면 학생에게 맞게 무슨 커리큘럼을 짜던가 학교 운영을 해갈 수가 있겠죠. 아니면 마트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 매일 와서 브로콜리를 이 시간에 몇 개씩 꾸준히 사더라.
어떤 아줌마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맨날 이유식하고 치즈를 사더라. 이런 거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줍니다. 마트 그 담당자에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AI를 활용해서 마트의 운영 전략을 짜거나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아까 트루스 소셜과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관련주를 엮였습니다. 그리고 뭐 페니 주식입니다. 1달러가 아니에요. 그리고 펀웨어 PHUN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에 재선에 도전했을 때 바이든이 돼서 실패했죠. 근데 트럼프 캠프에서 전화 앱을 개발했는데 이 회사한테 용역을 줬어요. 이 회사가 원래 하고 있는 거는 모바일용 MAAS입니다. 멀티스크린 에지어 서비스라고. 이것도 그냥 적용되는 가장 쉬운 거를 얘기 드리면은 의료기관 병원에서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처음 가는 병원이면은 주차장에서부터 진료받으러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회사의 모바일용 MAAS에서 쓰면은 의료기관에서 처음에 주차장부터 뭐 의료 현장에까지 도착하는 길 혹은 이 의사한테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병원의 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펀 월렛이라는 전자지갑도 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펀이라는 토큰 요것도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다 관련돼 있죠. 요즘에 뭐 코인, 무슨 AI 이런 데 다 관련이 있는 회사인데 어쨌든 1달러가 안 하고 대신에 트럼프 관련주를 엮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폴레 한 주 사려면 2,500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 주를 살려면 1달러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거든요. 똑같은 돈인데 몇만 주, 몇십만 주 갖고 있으면 내가 워렌 버핏 같거든요. 자산이 많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페니 주식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럼블이라는 또 회사가 있죠. RUM. 이거는 트루스 소셜이 럼블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팔러나 럼블 같은 게 극우 성향의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에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트럼프조차도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에서 퇴출됐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다 사실 복귀가 됐는데 여기서 퇴출되면서 트럼프만 퇴출당한 게 아니라 트럼프 지지층들 혹은 지지층들에게 그 플랫폼에 영상을 만드는 혹은 자료를 만드는 요 지지자들, 유튜버들 다 퇴출됐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다 잘라버리거든요. 유튜브 뭐 정책에 안 맞다고 잘라버리고. 그래서 다 어디로 갔냐? 팔러나 럼블 같은 데 가서 활약을 합니다. 이게 여기에 또 트루스 소셜에 아까 모 회사 있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아까 에키지스랑 스펙이랑 합병해서 상장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CEO가 누네스예요. 근데 누네스가 누구냐면 2015년부터 4년 동안 하원 정보위원장이었고 민주당이 하원을 다수를 차지하던 시절에 정보위에서 공화당 간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했냐면은 그때 러시아 스캔들이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러시아랑 미리 짜고 쳤다. 대선 전에. 그리고 대통령이 그 이유로 탄핵을 당하려고 했을 때 결사적으로 막았던 사람이 누네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은혜를 잊지 않았죠. 투사이자 지도자이자 하면서 자기가 그 트루스 소셜을 만들면서 그 모회사 CEO로 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하원 의원 때려치고 일로 갔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빅테크 기업에 의해 취소당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 무슨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서 트럼프나 우리 우익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밀어내는 거. 우리는 그런 게 취소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트루스 소셜 이거를 위시로 해가지고 럼블 이런 거에서 우리는 강력하게 우리의 영역을 구축할 것이고 절대 빅테크 기업에게 물러서지 않겠다. 그래서 또 연관이 있는 거는 아까 트루스 소셜 을 위해서 트루스 소셜이 홈페이지를 게재해야 되는데 바로 온라인 공간을 대여해 주는 게 럼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페니 주식이 트럼프랑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현대고 동기라고 사진 찍어서 오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련성이 깊게 있죠. 그렇죠? 네, 오늘 대선을 앞두고 하나는 못했네요. 하나 짧게 하시겠습니까? 네, 블랙라이플 커피 BRCC가 있죠. 네. 스타벅스에서 난민 10,000명을 직원으로 고용한다고 했을 때 이 블랙라이플 커피는 뭐라고 했냐면 퇴역군인 10,000명을 직원으로 고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쿠팡에도 팔고 있어요. 블랙라이플 커피. 라이플 뭐예요, 여러분들? FPS 게임 많이 즐기시는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어깨에 메고 쏘는 총이에요. 커피에 총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뭔지 아시겠죠, 지금? 대표적으로 우익이 스타벅스랑 완전 저기에 있는 겁니다. 대척점에.
옛날에 하워드 셜츠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려고 했었죠. 지금 이거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라이플 커피 같은 경우에는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이 수익을 돌려주고요. 이 지금 스타벅스랑 완전 대척점에 이 트럼프는 난민에 반대합니다. 멕시코의 장벽을 쳐버리고 자국 우선주의예요. 퇴역 군인들을 우대하고 옛날에 덜악이라는 영화에서 군인 우대 안 해줘가지고 초록색 약 발사해가지고 그 막는 영화가 덜악이잖아요. 퇴역 군인에게 대우를 제대로 해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에게 대우를 해주고 근데 난민들을 위해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우리도 어려운데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랑 결을 같이 하는 게 블랙 라이플 커피입니다. 네, 오늘 대선을 앞두고 대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트럼프와 관련된 테마주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